네, 뉴스탁 일기예보 이어갈게요. 뉴스탁의 문호준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잘 쉬었습니다. 어제 날씨가 진짜 오랜만에 너무 좋았어요. 네, 그렇죠. 오늘도 뭐 출근길에 보니까 벚꽃이 피긴 폈더라고요. 많이 폈어요, 이제 네. 제법. 이번 주가 아마 피크가 아닐까 네, 싶어요. 그죠? 폭우가 한번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그러세요? 아니요, 이제 네. 이렇게 다 미세먼지도 날아가고 미세먼지? 또 이렇게 걱정. 보러 오시는 분들도 날아가고 시원하시라고? 아니요. 보러 오시는 분들 날아가려고요? 예, 이제 안 오시도록 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의도 지금 장사로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아, 그분들은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쵸.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지 때문에 비가 오긴 그렇죠. 와야 돼요. 네. 맞아요. 네. 꽃이 아무튼 예쁩니다. 우리 예쁜 꽃들을 보면서 예쁜 마음을 갖도록 네, 그렇죠. 해요. 네. 유니버스 종목들 바로 볼게요. 1위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뭐 이런 말씀 드렸다고 제가 이렇게 탁한 마음을 가진 건 아니고요. 그럼요. 네, 저도 다 나름 알죠. 순수하니까. 네. 네, 1등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코스피 중대형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인데요.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도 예상치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주력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런 우상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네요. 정배열 전환도 일어난 지 한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또 전고점이 한 52,000원 부근인데 지금 그 돌파를 준비하고 있어서 52,000원 돌파하면 오히려 또 이런 종목들이 안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 TCC 동향인데요. 철강주 중에 시가총액이 뭐 그렇게까지 높은 종목은 아니죠.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15% 증가했었고 뭐 일단 실적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BH 같은 경우는 2020년 출시 예정인 미국 고객사 애플이겠죠. 네. 거기에 모든 신모델의 Y옥타, 그래서 뭐 이 터치 일체형 기반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BH를 비롯한 몇몇 종목들이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하네요. BH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한번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전고점 21,000원 돌파가 중요합니다. 돌파한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IT 종목들에 비해 상승폭이 큰 건 아니라 좀 더 강한 상승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비퀄스 홀딩스 지난주에도 나왔는데 금요일에 급등을 하였습니다. 일단 뭐 실적이 좋고 이런 5G나 사물인터넷 관련돼서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에스텍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인데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0%가량 증가했고요. 올해도 이런 실적 성장과 또 현재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 때문에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는 리포트들이 좀 나옵니다. 수급적으로도 좋고요. 뭐 정고점을 지금 살짝 뚫어줄랑 말랑 하고 있는데 돌파한다면 우상향 기대할 수 있겠고 보시면 베타 값이 0.19로 매우 낮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오르고 내려도 실적만 좋으면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아서 약간 시장을 해지하는 역할로도 담아갈 수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 동양 PNF는 요새 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온 공작기계 종목이겠죠. 모멘텀에서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기록했고요. 일단 차량 부품 쪽에서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삼양통상 같은 경우도 일단 역시나 지난 4분기 실적이 1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했습니다. 또 패션주들이 독보적으로 휠라코리아 같은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그 뒤를 이어서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진세미캠을 비롯해서 이 밑에 IT 종목들, 뭐 이녹스 첨단 소재나 FST, 디바이스 ENG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뭔가 특별한 이슈가 있기보다는 전반적인 IT 업종의 그런 상승과 더불어서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IT 종목들이 매년 한 4월 말 5월 정도까지 강세를 띠니까 그런 투자 관점은 한 달 정도는 더 유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 쭉 확인을 해봤고요. 뭐 에스텍이 유니버스 종목에 있었어요, 그죠? 에스텍에 대해서 그 뭐 팰리세이드 관련해서 수혜주로 보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네네. 계시네요. 자, 그러면 추천주 바로 볼게요. 지난 금요일에 저희 이야기 드렸던 게 효성중공업 그리고 YG원 이렇게 두 종목이었어요. 네. 두 종목 리뷰 간단하게 해볼까요? 네, 일단 억수로 돈 벌자님 감사히 네. 말씀드리는 게 저도 일단 데이터적으로 나온 거를 전해드리는 입장이기 그쵸. 때문에 개별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딥하게 분석은 좀 어려워요. 네. 근데 이렇게 말씀 주시면은 다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추천드렸던 두 종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효성중공업이었습니다. 수소차 산업도 꾸준하게 성장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 속에서 이런 파동을 좀 이루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전반적인 주도 산업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효성중공업은 수소차 관련된 인프라, 충전소 기대감이 큰 종목이고 그 외에도 기존 사업의 성장에 힘입어서 올해 한 47%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최근 저점을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니까 손절 라인이 크지 않다라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네. 요 구간 돌파한다면은 좀 더 강한 상승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시 목표가는 1차적으로 45,500원, 2차는 5만원, 손절가는 39,5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 YG원 같은 경우는 이 정고점 돌파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목표 손절가를 좀 잘못 그때 네. 잡아드렸었죠. 그래서 목표 손절가를 다시 그 매수가 대비 10%, 20%, 손절가 5%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동사는 글로벌 인프라 투자 증가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말씀드렸고요. 이 정고점 부근을 이탈하지 않으면 우상향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G원, 효성중공업 두 종목 다 아직까지 위치 벼다 크지 않은 상태예요. 일단 기준점 그대로 유지하고 지켜봐도 무리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그 유진기업을 먼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네.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언제 추천드렸나 봤더니 지난 2018년 11월과 12월에 추천을 드렸었더라고요. 그래서 11월과 12월이면은 요때와 요때인데 네. 그때 이후로는 오르긴 올랐습니다만은 뭐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유진기업을 투자 포인트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지난해 추천드렸을 당시와 비슷합니다. 일단 레미콘 업체들이 뭐 GTX 등 이런 뭐 투자 증가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좀 있겠고요. 그리고 2017년 말 인수한 저축은행 실적기업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습니다. 또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1%, 매출액은 11% 증가하는 등 실적도 괜찮았고 레미콘 가격 인상에 따른 기대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경협에도 어느 정도 엮여있는 상황인데 한미 정상회담이 며칠 후에 기다리고 있죠. 근데 뭐 정상회담에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뭔가 특별한 이슈가 나오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악재만 안 나와도 다행인데 악재도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기대하는 수준 내에서 뭔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경협주들이 전반적으로 뭔가 정상회담에 따른 급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협주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진기업은 덜 받은 수준이고요.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크게 악재만 안 나오면은 어느 정도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서 유진기업도 그런 맥락에서도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안전한 경협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투자시 목표가는 1차적으로 8,000원, 2차는 8,800원, 손절가는 7,6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 푸드나무인데 아쉽게도 오늘 지금 4%대 좀 오르네요. 오르고 네. 있습니다. 근데 푸드나무는 제가 최근에 추천드린 게 2019년 1월이었습니다. 1월 초였으니까 이때였는데 이것도 신규 상장 종목 한참 많이 추천드릴 때 드렸던 맞아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바닥일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바닥 찍고 매물대들 차근차근 돌파해가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뭐 맛있다, 뭐 러브잇 등 이런 이 닭가슴살 제품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 이 판매하는 온라인 몰인 랭킹닷컴의 가입자 수가 70만 명을 돌파하면서 관련된 제품들이 더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1분기 매출액이 17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영업이익은 22억 원으로 34%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쪽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신규 상장 종목들이 아직까지 흐름이 괜찮고
또 그 중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의 상승폭이 더 큰 상황이라서 오늘 4% 오른 건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어차피 거래대금이 매우 높은 건 아니라 소액 정도로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1차적으로 28,800원, 2차는 31,500원, 손절가는 24,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진기업 그리고 푸드나무 이렇게 두 종목 이야기 드렸어요. 유진기업은 지난해 겨울에 또 많이 이야기를 드렸던 네. 종목이기도 해요. 1차 8,000원까지 다시 한번 봅니다. 2차 8,800원, 손절가 7,600원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요. 손절가가 7,600원? 지금 현재가가 7,270원이에요. 요거 6,600원 정도 맞습니다. 6,600원. 네, 알겠습니다. 수정하고요. 푸드나무는 이제 또 날도 따뜻해지고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신규 추천하고 나서 아래가 이제 또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1차 28,800원까지 보고 있고요. 2차 31,500원, 손절가 24,500원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유진기업, 푸드나무 오늘 두 종목 추천주까지 함께했습니다. 문호준 팀장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